안녕하세요.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선임연구원 강호중입니다. 오늘 저는 성장기 청소년의 두뇌 발달과 동적 명상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장기 청소년은 지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다양한 활동들은 성장 및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겠지만 이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보았습니다. 공부, 운동, 마지막으로 명상입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공부는 두뇌 개발, 운동은 신체 능력, 그리고 명상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인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두뇌 발달의 경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운동과 명상도 인지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운동과 명상이 인지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리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장년층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지 능력은 개인차가 있지만 30, 40대를 기점으로 하락 곡선을 보이게 되고 장년층에 와서는 20대에 비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시피 운동이나 명상이 인지 능력 감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확인해 보면 1년간의 꾸준한 운동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의 부피 감소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외 태극권 같은 동적 명상을 장기간 수행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뇌 영역의 피질의 두께가 두텁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질의 두께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얇아지게 됩니다. 이는 인지 능력 감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처럼 운동과 동적 명상은 장년층의 신체 건강 및 정서 안정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의 회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성장기 학생들과 장년층은 매우 다릅니다. 장년층의 경우 노화로 인해 기능이 감퇴하는 시기이지만 다음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성장기 청소년들은 뇌 기능이 발달하고 성숙하는 시기이니까요. 특히 뇌 영역 간의 네트워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20세가 넘어서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뇌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도 운동이 인지 능력과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는 다음 리뷰 논문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별개로 보였던 운동과 학업 성적이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학업 성적을 위해 공부는 병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동적 명상은 어떨까요? 명상 역시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상이 인지 기능 발달 및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직접 확인하고자 우리 한국뇌과학연구원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적 명상이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올해 5월 Frontiers in Psychology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총 4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험군 19명, 대조군 17명이 본 실험을 끝마쳤습니다. 우리는 동적 명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HSP-짐 동작을 선정했습니다. HSP-짐은 화면과 같은 세 가지 동작을 각각 3분씩 눈을 감고 유지함으로써 짧은 시간으로도 깊은 호흡 및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명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동작이 있지만 학생들이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3가지 동작으로 9분짜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HSP짐은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실험군은 매일 9분씩 2회 HSP짐을 수행하였으며 총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대조군은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우리는 3주 전후의 인지능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의 작업 기억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작업 기억력, 즉 워킹 메모리는 집행 기능의 하위 요소로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여 선택 및 판단을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기 기억력이 장기 기억력으로 가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자극만 제시되는 엠팩 태스크와 달리 2개의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는 더 높은 난이도의 듀얼 엠팩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실험 참가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변별력을 두기 위한 실험 설계였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1백부터 4백까지 총 4단계의 난이도를 준비하였으며 참가자의 정답률에 따라 단계를 올리거나 유지 또는 내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수행한 엠팩 태스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개개인의 작업 기억력의 수준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까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작업 기억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3주간의 HSP짐 훈련 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업 기억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과제 수행 중 뇌파 변화를 측정하여 뇌의 활성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롭게도 HSP짐 훈련을 받은 실험군만 작업 기억력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저레트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뇌파와 작업 기억력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외 3주간의 HSP짐 훈련을 받지 않은 컨디션에서는 모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뇌파가 약해질수록 작업 기억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뇌 활성이 줄어들수록 수행도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 역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Neural Efficiency, 즉 뇌 효율성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의 경우 보통의 사람들보다 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면 흔히들 머리가 뜨거워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의 두뇌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뇌를 많이 쓸수록 꼭 이점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실험에선 HSP 훈련을 받은 실험군의 경우 뇌 활성이 줄어든 만큼 작업 기억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HSP짐 훈련이 비효율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뇌를 다음과 같이 필요 없는 정보를 배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뇌로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적 명상과 두뇌 발달에 대한 주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간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성장기 청소년의 두뇌 발달 및 동적 명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